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육군 전문 군사 매체 아미레커그니션닷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K9 자주포의 차체가 결합된 폴란드의 크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간추려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웹사이트에서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러시아제 122mm ES-1 자주포와 152mm ECS 자주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랩은 폴란드 방산회사 HSW가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 등과 협력해 개발한 자주포로 최신형은 K9 썬더 자체에 AS-90M 브레이브하트의 포탑을 결합한 것입니다. 브레이브하트의 포탑에 설치된 주포는 39구 경장이지만 크랩의 포는 52구 경장의 장포심과 WB 일렉트로닉스의 화력 통제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크랩은 1분 안에 발사가 가능하며 발사 후 30초 이내에 진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크랩의 최대 사거리는 40km입니다. 또한 자동장전 장치를 장착해 분당 6발을 3분간 지속 발사하거나 분당 2발을 계속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포 안에 포탄 40발과 장약 40발을 실을 수 있으며 선마력을 내는 유압식 디젤 엔진 덕분에 도로에서 최고 67km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크랩의 제조회사인 폴란드의 HSW는 2016년 12월 10억 유로의 폴란드 육군에 23문의 크랩을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크랩은 지난달 28일 1호기가 폴란드 육군에 인도되는 등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비해 우크라이나가 사용 중인 자주포는 노후하고 사거리가 짧습니다. ES-1 자주포는 궤도형으로 첫 시제품이 1969년 나왔고 1970년대에 소련군에 배치되어 1974년 폴란드 육군 군사 퍼레이드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길이 7.26m, 너비 2.85m의 높이 2.73m이며 승무원 4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도입된 지 40년이 훌쩍 넘은 데다 최대 사거리도 15.2km로 짧으며 도로에서 최고 62km로 달리고 수상에서는 시속 4.5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대략적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면 우크라이나 육군이 보유한 자주포는 주력 자주포는 러시아군도 사용 중인 ES-19 152mm 자주포 63문이고 이보다 구형인 ES-3 152mm 자주포 235문과 마찬가지로 구식 ES-1 122mm 자주포 340문을 기계화 부대의 주력 자주포로 185문의 EA-65와 287문의 EA-36 및 224문의 D-20 등 700여 문에 달하는 구형 152mm 견인포를 보병 부대의 주력 화력 지원 수단으로 운용 중이며 100mm에서 203mm까지 다양한 견인식 곡사포를 1,500문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화된 포병 전력을 체코산 152mm 차륜형 자주포 단화와 폴란드산 155mm 자주포 크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우크라이나가 검토 중이고 실제 채택이 이뤄지면 대량 발주가 예상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현재 나토의 동반자 관계에 머물고 있어 나토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규격과 다른 152mm 유탄포를 탑재한 단화를 정말 도입할 것인지를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산 155mm 자주포 크랩 도입을 검토 중인데 굳이 나토 규격과 다른 단화를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나토 규격에 준거한 155mm 유탄포를 탑재하고 있는 사륜형 자주포인 영국의 아처나 프랑스의 카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는 다량 보유하고 있는 152mm 포탄의 재고를 활용하기 위해 굳이 단화를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우크라이나군의 채용 후보로 떠오른 체코와 폴란드 방산업체에게는 이렇게 대량의 군수품을 발주받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라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뚫고 들어가기를 노리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폴란드산 155mm 자주포 크랩은 영국산 AS-90 포탑과 한국산 K9의 차체를 조합한 것이고 차체 제조는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폴란드 국영 기업인 HSW가 조립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크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디펜스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나디펜스의 폴란드 K9 차체 수출 가격은 한 대당 약 28억 원이었으므로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자주포 ES-3를 모두 크랩으로 갱신할 경우 하나디펜스는 약 6,580억 원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9의 차체 수출 계약에 따라 폴란드에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수출을 계기로 차체를 국산화하여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폴란드가 전차 관련 기술력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폴란드는 12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비군은 7만 5천여 명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방비는 2% 수준인 108억 달러이며 동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강한 육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차의 경우는 브라질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 팔 정도로 비교적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산 전차 중 가장 유명한 전차는 PT-91 트바르디입니다. 기본은 러시아의 T-71을 개조한 전차입니다. 다만 엔진과 트랜스미션, 자동장 전장치와 반응 장갑, FCS 등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개량되었기 때문에 T-72의 파생형이 아닌 독자적인 전차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련의 T-72 전차도 2018년도까지 수백여 대를 운용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경전차 4단을 보유했던 폴란드는 무시하지 못할 전차 운용국입니다. 이런 폴란드가 우리나라에게 기술을 이전받아 크랩의 차체를 국산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크랩의 수출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도 해외 무기의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여 국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크랩의 차체 국산화에 도전하겠다고 해도 한국은 이를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든 폴란드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랩 수출을 추진하는 방법을 하나디펜스와 정부는 짜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크라이나가 크랩을 정말로 도입할 것인지, 또한 도입할 경우 폴란드가 차체 국산화에 나설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